복습 안 했구나? 네. 복습 안 했구나? 어우, 야, 잘하겠네. 복습 안 해도 괜찮아. 근데 단어들만 몇 가지 기억할 거고, 소설 오늘 계속 읽으면서 얘들 연결시키면서 한번 볼 거예요. 알겠죠? 얘기 안 해요? 국어 시험 대비? 어떤 시험 대비? 학교 기말. 기말 시험 대비 여러분들한테 그 학교별 자료 문제들을 쭉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개별적으로 질의응답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과외가 학교별 자료들은 지금부터 정리 좀. 뭘까? 야, 근데 지금 5월이고 시험이 제일 빠른 학교 6월 20일부터 시험 아니니? 원래 미리미리 들어가는 느낌이구나. 한 2달 전부터. 건민이 2달 전부터 들어가는구나. 예쁘네. 응? 시험 볼 때가 있어. 시험 너무 싫어. 자, 우리 돌아옵시다. 저번에 우리 어디까지 읽었더라? 대밤 어디 읽었었나? 제가 이 장면 끊으면서 읽어오라고 얘기를 했었죠. 해본 사람. 내가 여기 친절하게 장면을 끊으면서 읽어오기. 네, 국어가 복습 안 해도 될 것 같지? 큰일 난다, 여러분들. 안 돼요. 지금부터 하세요. 그냥 오죽하면 복습을 안 하니까 1년 전부터 우리가 예습을 해갖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수업을 하겠어. 안 그래?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장면 끊으면서 읽은 건 도대체 뭐냐? 자, 성북동이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죠. 위에다가 공간적 배경, 아니면 밑에 동그라미 쳐도 돼요. 공간적 배경. 나서 한 대여세 되었을까? 대여세라는 거는 무슨 표현일까? 응? 대여세. 5일에서 6일? 맞아요. 좀 이따가 정리할 거고. 자, 그날 밤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은 1인칭이라고 우리는 정리해주면 되겠죠? 1인칭 주인공인지 관찰자인지는 아직은 몰라. 그냥 첫 부분에 나왔을 뿐이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소설을 이제 공부를 할 때는요. 요거는 1인칭이야 외우는 게 아니야. 공간적 배경 성북도 외우는 게 아니라 읽어서 찾아주는 거예요. 그게 실력이에요. 읽어서 찾아줄 수 있어야 돼. 그렇게 연습을 계속 하는 거고. 여기도 정말 시골이로군이라고 하는 이런 말은 서술이니 대화니 묘사니 뭘까? 대화. 대화겠지. 항상 이론은 대화는요.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의미는 뭔지는 내용을 읽으면서 좀 연결을 한번 시켜봐. 여기 왜 시골이라고 했을까? 왜 시골이라고 했을까? 그 의미. 시골이라서? 맞아.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밑에 봐봐. 시냇물 소리, 솔바람 소리,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시골이라서가 아니라, 그런 자연적 공간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했어? 황수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처음 보았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시골이라고 생각했대요. 이 황수건이 어떻길래? 시골 사람 같은가? 수건? 자, 그는 말 몇 마디 사귀지 않아서 못난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자, 그는 못난이다. 이거 인물의 성격, 캐릭터를 제시하는 방법. 크게 보면 2가지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기억 한번 해보자. 기억나는 사람? 간접 직접. 와, 어떻게 이렇게 하나씩 얘기해줬어? 좋네. 그러면은 간접 제시인지 직접 제시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 황수건은 못난이다. 직접 제시지. 그치? 직접적으로 얘는 못난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요게 우리 개념에서 어디에서 정리가 됐냐면은 여기. 그냥 이런 식으로 한번 머리만 한번 굴려갖고 여기 있었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 이게 개념이야. 개념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알고 있으면은 읽어내기인데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포인트. 자, 황수건은 직접 제시로 인물의 성격을 제시했네. 캐릭터를 제시했네. 근데 이 못난이는 누구보다 더 산들보다 물들보다 나에게 시골이라고 느낌을 주었대요. 왜 그러지? 왜 황수건을 보고 자꾸만 못난이인데 시골 느낌이 받았다고 할까? 밑에. 서울이라고 못난이가 없을래야 없을 리는 없겠지만 대처라는 단어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도시, 도해지 혹은 시내. 여기 의정부도 시내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니? 시내 나가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조금 더 번화가 시내 생각해 주시면 돼요.
서울 같은 이런 도시는요, 시내는요, 못난이들이 거리에 잘 못 나와. 근데 시골에서는요, 못난이들이 마음 놓고 다녀. 황수건이 이 시골에서 눈에 잘 띄어. 그래서 이 황수건을 보니까 여기가 시골 같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오른쪽에 그는 태고 때 사람처럼, 자, 태고는 어떤 단어일까? 태고 때 사람처럼 어떤 시대를 얘기하는 것 같지? 아주 옛날, 그치. 우리 세상이 처음 생기던 그때 사람처럼 우둔하면서도 천진스러운 눈을 가지고 순박한 시골의 정치를 돋워주는 겁니다. 아, 시골의 느낌을 팍팍 주는 사람이래요. 그럼 요 부분 보자. 황수건에 대해서 우둔하면서도 천진스러운 눈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황수건의 또 캐릭터를 설명해주고 있죠. 인물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인물 제시 방법. 근데 이 인물 제시 방법이 여기서는 두 개가 혼동돼서 쓰였다. 그는 우둔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두뇌의 성격을 직접 제시했지. 근데 천진스러운 눈을 가졌대. 천진스러운 눈을 가졌다? 조금 더 우린 생각을 해야 되겠네. 무슨 생각? 아, 이 사람이 좀 착한 느낌이야. 그러면 간접 제시가 중복돼서 쓰였다. 그렇게 해도 쓰여요. 이해는 되니? 뭐가 직접 제시고 뭐가 간접 제시고? 예. 네? 예. 국민이는 눈이 참 맑은 것 같아. 예? 라고 하면은 뭐 얘기는 하지만 맑은 것 같아 이러면은 그 눈의 맑음 때문에 우리가 연상되는 게 뭐지? 아, 그 사람 참 착한가? 순수한가? 그렇게 생각할 때는 간접 제시. 응? 자, 그런데 여기서 끊어주세요. 항상 그런 데는 독서에서 나오던 문학에서 나오던 소설에서 나오던 시에서 나오던 다 끊어주셔야 돼요. 수필에서 나오던 왜? 내용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럼 내용이 달라진다? 장면을 여기서 끊어주세요. 왜 그럴까? 밤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황수건의 등장, 우리 집을 찾아왔다. 인물의 등장이면은 또는 장소가 바뀌면 시간이 바뀌면 항상 장면은 끊어주세요. 그러고 나서 앞부분에 대한 요약을 한번 하고 넘어가야지. 여기는 그러면 무슨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니? 황수원에 대한 이유. 인물 소개. 오케이. 자, 인물 소개.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어떤 공간에 대한 소개. 자, 이런 소개 부분은 소설의 발단 부분이에요. 제일 처음 시작되는 부분. 누구에 대한 소개, 누가 있었습니다. 누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다. 인물 소개, 공간 소개. 인물 소개, 공간 소개. 자, 그런데 황수건은 10시나 되어서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자, 시간적 배경 언제? 밤 10시. 그는 어두운 소리에서 마당에서 꽥 지르는 소리로 행동을 보여주네. 아, 이 댁이 문안서, 문안, 오른쪽. 4대 문안입니다. 도시 시인의. 흥인지문, 돈이문, 남쪽의 숭례문, 숙정문 안쪽을 이루는 문안이라고 해요. 아, 이 댁이 문안서 소리를 팍 지르면서 자, 저번에 우리 요거 중점적으로 봤었죠. 서술자에 서술이 들어가고 앞 뒤는요. 인물이 동일할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 근데 지금은 동일한 거죠. 자, 잡담 제하고 큰일이라는 사람처럼 건너방 문 앞으로 달려들더니 저 문안 사대문 거리라니요. 어디선가 나오신 댁이죠? 이거 나오다는 게 이사 나왔냐. 어디서 나왔냐. 성국동으로 문안에서 어디로 이사를 했냐. 그런 말이에요. 라고 물어봤네요. 자, 보니 핫비는 안 입었습니다. 요 핫비는 요 소설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우리 유니폼 생각하시면 돼요. 신문 배달부가 입는 유니폼. 안 입었을 때 신문을 들고 온 것이 신문 배달부였다. 그렇소 신문이요 물어보네요. 이건 나의 말이죠. 아 그런 걸 사흘이나 찾아서 자 사흘 며칠이니? 3일이야? 4일이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1, 2, 3, 4 오흘은 아니 닷새, 엿새 7일 야 7일은 우리 어떻게 되는 거니? 7일? 일주일? 일요일. 아니야 이걸 몰랐구나. 야 7일 몰라? 일요일. 와 너희들 실망이다. 이목구지. 이래. 이래? 우리 학원 그래서 7일 동안 공부한 학원.
여러분들 공부를 7일 동안 시키겠다. 근데 목요일 5일. 동음이 이어예요. 근데 나는 그런 해석을 해. 우리 학원이 왜 이래 학원일까? 이거 7일 동안 공부를 빡세게 시키자. 이런 의미지 않을까? 봤어요. 그럼 그 일이 아니면 무슨 일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 있더라고, 일에. 성경책에 성경책에도 있는 일에도 있고. 성경책 뭐하는 일에? 요거 일회라는 뜻이 또 성경책에는 어떤 뭐 신의 계획 이런 것들도 있어. 계획. 신의 계획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요.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대표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모세의 기적. 까먹으셨. 자, 요 일회라는 거는요. 그래서 7일이에요. 일회학원은 주 7일 여러분들 빡세게 공부시키는 학원. 그건 나의 해석. 자, 8일은 여드레, 9일은 아흐레, 10일은 열흘. 열흘. 아니야, 괜찮아. 그렇게 응용할 수 있지 뭐. 발음 제대로 해야겠다. 자, 신문을 방에 떨어뜨리며, 자, 이 사람 하는 말 봐봐. 그런데쇼, 황수건의 말이죠. 왜 이렇게 쬐끄만 집을 사갖고 와겠쇼? 내가 알았다면 아래 큰 계열집도 많은 건데, 뭐, 점점점을 내가 소개시켜줬을 텐데, 점점점 했을 텐데. 자, 요 사람의 말을 한번 봐라. 지금 이 서술자인 나는 4일 전에, 한 5, 6일 전에 이사 왔죠. 그럼 이사 온 사람한테 지금 황수건은 뭐라고 얘기한 거야? 이렇게 다른 집이 왜 이렇게 작아요? 잠깐만. 그러면은 갑자기 멱살 잡고 싶어지지 않냐? 야, 뭐라고 했어? 이러면서. 아니, 이사 온 사람한테, 뭐 집이 좋네요. 이사 잘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도 못할 망정. 집이 이렇게 작아요? 라고 하는 이 대화의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죠. 황수건이 어떤 성격을 보여줄까요? 거침없어, 그치? 여기에 필터링이 없어. 생각나는 대로 쭉쭉 뱉은. 나? 응. 저요? 너. 근데 못난이. 근데 못난이는 아니잖아, 본민이. 그치? 못난이는 아니잖아. 이 못난이의 성격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소설을 내용을 막 이렇게 정리하면서 읽는 게 아니라요. 이 장면에서 느껴지는 인물, 이 장면에서 느껴지는 의도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지금 읽고 있죠. 생각을 조금 하면서 더 생각을 하면서 읽어줘야 돼요. 자, 말이 황당스러워. 누가 황당스러운 심리? 나의 심리죠. 당연히 황당스럽지. 왜 이렇게 집이 좁아요? 라고 해요. 저도 다음 달에 이사 가거든요. 어디로요? 의정부로. 와, 이사가 일이 좁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 일이 좁아요. 왜 이렇게 좁아요? 나가시고 짜장면 먹으면서 뒤에 있잖아. 그러세요? 자, 그의 생김을 보니, 자, 생김이라고 한 거는 모습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외양묘사라는 단어, 외양, 겉모습, 묘사. 자, 황소건의 겉모습을 통해서 이 인물의 캐릭터를 한번 잡읍시다. 눈은 얼른 두드러지는 것이, 눈은 이렇게 동글하게 뭐 큰 것 같아. 두드러지게 나온 거. 머리는 빡빡머리고요. 보통 머리로 돼 보통보다는 크다는 정도로 골이 큽니다. 머리가 이렇게 큰가 봐. 한결이? 응? 아니 나 같아. 나 되게 공감이 되더라. 나도 머리가 좀 크잖아. 근데 옆으로 짱구 대가리래. 자, 옆으로 짱구. 여러분 짱구는 못 말려 머리 어떻게 생겼니? 동그랗게 생겼지, 그치? 이렇게 하고. 근데 옆으로 짱구라는 거는 둘리 같아. 나 항상 그리면 둘리가 되더라. 아이디어 왠지 볼로. 머리가 이렇게 눈이 되면은 옆으로 짱구 대가리 옆으로 이렇게 동그란 머리. 이렇게 동그란 머리. 앞뒤로 동그라면 괜찮은데. 자, 그래서 이런 외양 묘사를 통해서 황수건의 성격, 약간 못난이 느낌도 드니? 못생겼네. 자, 그렇소. 아무튼 집 찾느라 수고했어. 자, 이 말의 의미는 집 찾느라 수고했으니까 이제 가. 시간은 몇 시였어? 10시. 그러니까 이제 가. 그런데 큰 눈과 입이 해죽거리면서 그게 제 업인데쇼. 업이라는 단어는 제 일이에요 라는 거지. 제가 원래 하는 일이에요 라고. 물러서지 않고 목을 길게 빼어 방안을 살핍니다. 말을 제대로 이해 못했나 봐. 안 가고 있네. 근데 갑자기 이제 Let me introduce 하고 있네요. 저 황수건이에요. 갑자기. 바꾸가 없네. 근데 자, 황수건이 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하지 않고 나도 깍듯하게 이 태도, 깍듯한 태도,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황수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주는 거야? 무시하고 있니?
아니지. 황수건에서 존중해주는 그런 느낌이네요. 존중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래. 존중하면서. 또 그는 싱글벙글하면서 갑자기 집에 갈 생각은 안 하네. 대개는 개가 없네요. 아직 없어. 개 두지 마세요. 왜? 궁금하네. 개를 왜 두지 말래? 집에 개 있는 사람. 저희 남편이 다 있어? 남편이 있어. 술 먹으면 걔가 어떻게 알아? 술 먹으면 개가 되는지? 먹어봤어? 고민이가 남편 뒷바라지 하면 힘들어. 맨날 공원에 쓰러져. 자, 실문 보는 집에는요, 개를 두지 말아야 됩니다. 왜 개 두지 말지? 근데 자, 여기서 나의 심리가 드러나죠. 이 말에 대해서 재밌는 말이야. 호기심이 서서히 생기고 있네요. 왜 그렇소? 물어보니까 그 뒷동네 은행소 댕기는 집은요, 망하지만한 개가 있는데요. 신문을 배달할 수가 있어야죠. 얘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네. 자, 망아지는 누구의 새끼? 말의 새끼 맞죠? 소. 송아지. 송아지는? 아니지. 자, 소의 새끼가 송아지, 말의 새끼가 망아지. 아, 그래요? 닭의 새끼는? 병아리, 안 속네. 바가지. 개의 새끼는? 그 새끼. 야, 욕하지 마. 돼지의 새끼는 돼지 새끼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거 그냥 번외로 알려주세요. 이 돼지가, 원래 돼지가 돼아지예요. 돼아지. 도아지 맞아. 미안해. 돼아지가 도아지. 도아지가 돼지라는 단어가 원래 돛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 돼지를 의미하는 거고, 그것의 새끼를 돼지라고 했는데 이 말이 우리는 하나의 돼지로서 고착화 된 거죠. 자, 배달할 수 있어야죠. 왜? 다시 돌아갑시다. 막 깨물라고 덤벼요. 자, 이 말은 결국 자기가 배달하기 힘드니까 개 키우지 말란 얘기지. 이것도 머릿속에서 필터링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지. 자, 그러면서 그놈에게 그저 양떡을 한번 먹여야 될 텐데, 이거는 서양식 빵을 의미해요. 서양의 떡, 빵을 의미해요. 개한테 이렇게 뭐 달달한 거 주면은 개가 죽는다며. 그러니까. 그래서 자, 하면서 주먹을 부르대는데 보니 손과 팔목은 머리에 비겨 반비례로 작고가 들다. 외양묘사. 내가 여기서 많이 이게 공감을 한다니까. 나도 머리는 근데 손목은 되게 가늘다. 난다. 자, 어서 고날텐데 가시지요. 안녕히 주무세요. 저는 여기서 멀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이제 돌아갔습니다. 장면이 전환. 여기까지 읽고 잠깐만 넘기서 책 교재 펴주세요. 11페이지. 중요한 얘기부터. 좀 중요한 얘기부터 듣고 어떻게 괜찮아? 여러분들 읽을 때 이 내용을, 소설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문단 단위의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내갖고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한 덩어리로 처리를 해야 돼. 이 한 덩어리로 처리한 다음에 이거 무슨 의미? 그거 간접 제시, 뭐 직접 제시, 혹은 요약적 제시, 혹은 성격, 외양묘사. 이 말의 의미는 빨리 집에 가라. 이런 식으로 쉽게 처리가 되는 그런 요약 정리가 되시면서 읽어주는 게 소설을 읽어주는 태도가 돼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그 소설의 개념어가 좀 머릿속에 있어야지, 요거 뭐야 빨리빨리 처리가 되는 거죠. 지금이야 이제 처음 이제 소설의 개념어들이 머릿속에 없으면 이게 처리가 막 적느라고 힘들고 이거 외워야 되는 생각이 있지만, 소설의 개념어들을 여기서 인물의 성격 어떻게 제시했어? 바로 찾을 수 있으면, 서술자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 뭐 서술자의 시점은 뭐야?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찾아줄 수 있으면 그게 소설을 독해하는 방법이에요. 얼마 안 걸려요, 시간. 자, 앞으로 갈게요. 이튿날 저녁. 자, 이튿날 며칠? 2일 다음 날이죠. 자, 다음 날 저녁에 집을 알고 오는데 9시가 9시가 지나서요. 신문 배달 몇 시에 했다고? 9시. 여러분들 신문 배달 혹시 집에서 신문 구독하시는 분 있니? 아침에 오긴. 아침에 와. 보통 새벽 4시, 5시에 와야 되거든. 근데 얘는 지금 9시가 지나서 왔어.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연그럽죠. 이 말은 뭐니? 저 원래 그래요. 야, 이 말이 말이야 똥이야 진짜. 하고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 다른 이야기에 대한 내용을 한 문단이 길게 나오고 있죠. 자, 요 얘기는 어떤 얘기인지 정리 요약을 한번 해볼까? 황수건은 옛날에 학교에서 일했어요. 근데 지금은 정규 배달부가 아니라 보조 배달부예요. 그리고 식구는 7식구예요. 7식구 한번 헤아려 보자. 집에 양친이 있대. 무슨 말이야? 저희 집엔 양친과 서양 친구. 서양 친구? 집에 서양 친구가 같이 사는 거야? 형님 내외와 내외라는 단어는 뭘까? 안팎. 맞아. 부부를 의미해요. 양친은요, 부모님 두 분 다 계실 때, 엄마, 아빠, 엄빠, 부부. 그럼 몇 명? 4명. 저희 내외, 우리 부부, 그리고 조카까지. 그래서 7명이에요. 자, 그럼 이런 단어들,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 양친, 내외라는 단어들은요, 다른 데서도 많이 나오니까 꼭 정리해 주실 것. 그리고 저희 아버지 이름은 무엇이고요? 형님 이름은 무엇이고요? 자기는 환가인데 목숨수에 세울 건자야? 난 핸드타올인 줄 알았네. 저도 세울 건데. 아, 그래? 좋은 이름이네. 하늘. 하늘을 세운다. 아니면 세운 하늘이랄까? 세운 하늘일까? 하늘을 세우달까? 하늘이에요. 하늘 세우. 하늘 봐도. 자, 자기 아이들은 노랑수건이라고 놀려서 성북동 가가호호라는 단어, 이거 무슨 말일까? 가가호. 호호호호호호. 어떻게 알아서 집집마다 맞아. 가짜, 호자가 집이에요. 집과 집호. 집집마다 그래서. 오가. 집집마다 노랑수건 하면 다 자기인 줄 알리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해서 자, 여기까지 그러면 무슨 내용이냐? 황수건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가 압축적으로한테 좀 전달되지 않니? 이런 부분을 지난 시간에 우리 지난번에 소설에서 개념어에서 어디서 얘기했냐? 여기서 얘기했어요. 나와라. 오케이. 요약적 제시 요 부분. 우리한테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요약적 제시라고 정리해 주세요. 우리한테 요약적으로 얘기하고 있구나. 요약적 제시. 뭐에 대한 요약을 해주고 있어? 황수건의 대략적인 정보. 가족은 누구며 뭐 이런 것들까지. 자, 얼른 다른 집에도 신문 갖다 줘야 되지 않겠어 하니까 그때서야 마지못해 나갔다. 자, 마지못해 나가는 이런 태도, 행동에 대해서 무슨 의미가 부여될까? 어떤 심리가 있을까? 더 얘기하고 싶은데 가기 싫은 거야. 여러분들 더 공부하고 싶은데 갈 수밖에 없잖아. 아니야? 자, 우리 집에서는 그깟 반편과 자, 이때 반편이라는 의미는요, 그냥 바보라고 생각을 하세요. 바보. 바보와 무엇을 대꾸해 가려고 그러냐 하되 나는 그가 짓거리기 좋았다. 나의 심리 나왔네. 그와 이야기하는 게 좋았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시선은 어땠어? 야, 그런 바보와 무슨 얘기를 해? 대꾸라는 거는 말대꾸 서로 말을 주고받다라는 의미. 왜 이렇게 그런 바보랑 말을 주고받아? 라고 해서 뭐랑 하는데 아니야 나는 그냥 얘기하는 재밌어 좋아 라고 해서 자 여기서 좋았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나가 누구를 좋아하는 황수건을 좋아하는 호감을 느끼는 혹은 친근감을 느끼는 그런 얘기로 우리가 정리해 주면 되겠죠. 자, 왜 좋은지 얘기했네. 아무것도 아닌 건데 열심히 하는 것이 좋았대요. 또 오래 짓거리고 웃음밖에 남는 것이 없어서 기분이 거뜬해지는 것도 좋았대요. 얘기할 때 얘기하고 막 이렇게 누군가가 나한테 막 폭력해 팩트만 때려 막 그러면 마음이 좀 불편하잖아. 근데 황수건은 이야기하고 나면 즐거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중만 아니면 한참씩 그의 말을 받아주었습니다의 이 태도를 통해서 황수건의 되게 친근감 있게 혹은 호의적으로 대하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우리 하나 이제 얘기를 합시다. 오늘 문제가 이제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요거와 관련된 문제들을 좀 나갈 건데 한 주 정도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는 한 120문제 정도 돼요. 아직 수업 한 주 정도 한 주에 쭉 풀어보라고. 풀 수 있을 거야.
아니 뭐 하루에 얘들아 하루에 20문제씩만 풀면 되는데 근데 국어만 읽는 게 아니라 문제 푸는 게? 네. 국어는 근데 거의 간만에 뭐가 나가지 않니? 문제 푸는 게? 그렇지. 풀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라는 얘기야. 알겠죠? 수업을 듣고.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수업을 좀 요일을 바꾸려고 하는데 혹시 월요일 날 가능하니? 월화. 다음 주 화, 금을 월화로. 되시는 분? 안 되시는 분? 몇 시 왜? 왜 어떤 부분 있어? 어디 가야 돼? 아, 그래? 그거는 잠깐만 체크를 한번 해볼게. 다음 주에 여기 고등부 여기 건물이 다 막 내신 직보 기간이라서 막 그런 식으로 좀 수업이 막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알겠어요. 자, 한점 씨 그의 말을 받아주었습니다. 어떤 날은 서로 말이 막히기도 했습니다. 대답이 막히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가 막히시고 너무 말을 많이 한 거야. 할 얘기가 없어. 근데 그러나 아니 황수건은 나보다 이야기 걸 잘 찾아. 온열인데 꽁고기를 잘 먹느냐라고도 물어보기도 하고요. 양복이는 저고리를 먼저 입느냐 바지를 먼저 입느냐라고 묻는데 별의별 걸 다 묻네. 여러분들 친구끼리 야 셔츠 먼저 입니 바지 먼저 입니 물어보냐? 교복 입을 때. 머리부터 교복 입을 때. 붕어빵 먹을 때 머리부터 그건 궁금하잖아. 근데 셔츠 입을 때 여러분들 교복 뭐 셔츠 입을 때 뭐부터 입어? 바지부터 입어? 셔츠부터 입어? 바지요. 응? 바지부터 입어? 셔츠부터 입는 사람 없어? 나는 셔츠부터 입는 느낌인데. 그 셔츠부터 넥타이부터 딱 하고 바지 딱 입고.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고. 이 얘기를 왜 하냐고. 신문 배달. 신문을 빨리 가야 되는데. 신문 배달부에 이런 얘기 왜 하냐고. 자, 그러니까 이런 다른 집은 이런 얘기를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안 받아줄 거예요. 그 뒤에서 잠깐 나와요. 자, 소와 말을 싸움을 붙이면 어떤 것이 이기겠느냐? 뭐 누가 이길까? 소와 말 싸움. 사람이 이거 왜 진지하게 이렇게 물어봐? 그치? 자, 그가 얘기거리를 취재하는 방면, 자, 취재라는 단어가 뽑아내다. 우리 기사거리 뽑아낼 때도 기사 취재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거는 기상천외로 여간 범위가 넓지 않은데 도저히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물어봅니다. 자, 하루는 또 이제 여기서 잠깐 장면이 또 끊길 수도 있어요, 이제. 하루는 나는 평생 소원이 뭐야? 라고 물어봤대. 그러니까 그는 그까짓 것 얼른 대답하기는 누워서 떡 먹기라고 하는 속담을 얘기했네요. 자, 이런 속담이라고 쓰이면은 여기에 관용적 표현이 쓰였다라는 개념 기억나요? 보고 봅시다. 밑에 관용적 표현. 관용적 표현. 기억만 나면 돼. 아, 그랬구나. 자, 관용적 표현은 이런 속담을 통해서 우리가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누워서 떡 먹기 언제 쓰니? 누워서 떡 먹기. 쉬울 때? 근데 누워서 떡 먹기 쉽나? 목이 걸리지. 그러니까 그 누워서 떡 먹는 것도 고민을 할 때 이렇게 막 누우면 좀 힘들고 옆으로 누워야 좀 편한 것 같더라고. 실험해봐서 그래. 이런 얘기. 자, 근데 소원 뭐야? 라고 하니까 그거 누워서 떡 먹기죠. 얼른 대답하는데 자기도 원배달이 됐으면 좋겠대. 자, 여러분들한테 소원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돈 많은 백수가 된, 그치, 뭐, 건물주가 됐고, 로또가 됐고, 이런 것들이 소원인데, 얘는 그냥 정규직이 되는 게 소원이래. 우주정보? 너무 원대한 꿈이네. 자, 원배달 되는 게, 이게 소원이라고? 자, 그냥 정규직, 정규 신문배달부가 되는 게 소원이에요. 아르바이트에서 진급해서. 취직하는 게 소원이래.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취직이라고 하면 우리 사회와 무관하진 않지만. 근데 더 큰 소원을 가질 수도 있잖아. 아니, 소원인데, 뭐, 큰 소원을 못 가질 이유는 없잖아. 근데 여기서 황수건의 이런 소원을 얘기하는 부분. 자, 미리 얘기할게요. 이 소원은요,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후에 소원은요, 깨져버려요. 소원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럼 소원을 얘기했는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소설의 상황을 보면 어떤 느낌일까? 어떤 분위기가 잡히니? 소원을 얘기했는데 소원이 안 이루어졌어. 불행하고 희망이 없고 뭔가 우울한 느낌이지. 누구에 있어서? 황수건이지. 자, 그래서 소설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이 포인트가 뭐냐면
황수건은 지금까지 그럼 어떤 사람처럼 그려졌어? 못난이. 사회에서는 못난이.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뭐 지위가 어떤 것 같아요? 낮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바 그런 사람으로 그려져요. 그래서 사회적 하층민이라고 황수건을 이 시대의 하층민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특히 이 시대는 일제강점기예요. 1930년대. 하층민으로 그리면서 이런 하층민들이 사회에 적응했니 못했니?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게 소설의 주제고 소설에서 보여주고 싶은 내용이에요. 진짜 황수건 아저씨가 재밌어서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여기서 갈등 구조를 잠깐만 생각을 한번 해보자. 여기서도 자, 갈등, 우리 저번에 개념에서 소설의 갈등은 여기 있었죠. 그쵸? 무슨 갈등 있었다라고. 이 내용을 한번 해보자. 갈등의 유형. 그러면 이 황수건은 누구와 갈등을 하고 있어? 나와 갈등하고 있니?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일까? 사회. 오케이. 황수건의 갈등은요. 사회와 갈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황수건은 어떤 사람? 이런 사회적 약자. 혹은 하층민. 이런 사람이 사회에 적응을 해요? 못해요? 적응하지 못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소설에서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밑에 봅시다. 자, 남이 혼자 배달하기 힘들어서 한 20부 떼어준 것을 배달하고 월급이라고 받고 있대요. 자, 원배달액에서 3원 정도 받습니다. 3원? 3원이면은 1930년도에 3원은 지금 단순 계산하기는 좀 힘들지만 얼마 정도 될까? 한 15만 원? 혹은 한 30만 원, 2, 30만 원? 월급이? 이 정도 돈.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상황이야. 자, 그 정도 되는 돈이에요. 물론 단순 계산하기는 힘들어요. 월급을 22원 받고 신문사 옷을 입고 그렇게 살고 싶대. 월급 22만 원 받으면 그래도 여기다 곱하기 몇 하면 되겠지? 한 7 정도 하면 되겠지? 그리고 방울을 차고 다니는 거예요. 이 방울이 우리 유니폼에 달린 방울. 그게 원배달이 제일 부럽구나. 하였다. 자, 소박한 꿈, 홍수건의 소박한 꿈 원배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울만 차면 자기도 뛰어다니며 빨리 돌 뿐 아니라 은행소 다니는 집도 조금 더 무서울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 그래서 나는 그럴 것 없이 야, 차라리 그냥 신문사 사장 되면 좋지 않아? 그럼 그런 걔도 안 보잖아 라고 얘기를 물어봤네요. 자, 자, 여기 부분 봐봐. 눈이 어떻게 됐어? 동그래지면서 눈알을 한참 그리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런 행동 묘사를 통해서 어떤 심리를 지금 얘기하는 걸까? 황수건의 어떤 심리? 눈이 동그라면서 응? 이런 느낌. 놀란 거지. 놀랐어요. 아니 잠깐만 사장 되는 게 더 낫지 않아? 라는 얘기를 듣고 놀랐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렇겠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경란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생각도 못했대. 못난이의 특징 나오고 있죠. 생각을 깊게 하지 않아요. 대충대충 하는 거야. 근데 놀랐어. 아 그런가? 사장이 되면 더 좋을까? 막 고민을 하고 있어. 경란이라는 거는 일의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어라고 하는 표현인데 여기서만 나오는 단어가 그렇게 몰라도 돼요. 하면서 무릎을 치듯 가슴을 쳤습니다. 아, 맞아, 그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이런 행동 묘사를 통해서 황수건의 심리를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그러나 끊어주세요. 항상 그러나는 끊어줘야 돼. 앞뒤가 달라져요. 신문 사장은 잊어버리고요. 원배달만 마음에 있듯. 하루는 바깥 마당에서부터 떠들어대면서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떠들어대면서 들어오는지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나갈게요. 여기 들어가. A4 용지예요. 접으면 A4 용지 돼요. 알겠죠? 자, 이어서 나갑시다. 와, 다 배운 거네. 응? 다 배운 다 배운 거야. 할 수 있어. 거지. 자, 하루는 바깥 마당에서부터 뭐라고 떠들어대면서 들어왔습니다. 누가? 황수건이. 자, 황수건이 장면에서 등장한 거죠. 그럼 여기서 장면 나눠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날짜도 바뀌었으니까. 선생님, 저도 원배달이에요. 내일부터 오늘 밤만 자면 원배달이에요. 라고 하는 이 대화에서 느껴지는 이 황수건의 심리. 아우, 기뻐. 에이, 기쁨.
응? 시작. 네. 기쁨. 자세히 물어보니 성북동이 한 구역이 되어서 자기가 맡게 되었으니까 내일은 배달복을 입었대요. 배달복 우리 학비라고 앞에서 나왔지? 또 방울까지 하면은 뭐라고 합니다. 의기양양. 이럴 때 우리가 의기양양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의기양양한 태도, 뭔가 자신감 있는 태도. 그리고 사람이란 게 그런 게 뭐든지 끝을 바라고 붙들어야 한다고 나에게 일러주면서 신이 나서 돌아갔습니다. 이 말도 좀 어이가 없네. 못난이가 나한테 야 그러니까 사람이 뭐든지 끝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라고 하면서 마치 가르치듯이 나에게 일러주면서 신이 나서 돌아갔습니다. 자, 근데 우리도 그가 원배달이 된 것이 좋은 친구나 큰 출세나 하는 것처럼 진짜로 즐거웠습니다. 어떤 마음? 호의적인, 긍정적인 태도. 누구에 대해서? 황수건에 대해서 공감해 주는 거죠. 그의 기쁨은 나의 기쁨. 진짜 이런 식으로. 어서 저녁에 그가 배달복을 방울을 차고 와서 쭈럭거리는 모습을 보리라 하였다. 나도 은근히 뭐 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읽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기대하고 있네. 자, 그러나 끊어주셔야 되죠. 이튿날은 언제? 다음 2일째.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반전이네요. 밤이 늦도록 신문도 그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도 안 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야 해도 지기 전에 방울 소리가 요란하게 오면서 어디 보자. 자, 이때 나의 심리. 어디 보자. 황수건이 요놈 원배달이 됐나? 그런데 웬일일까? 들어오는 사람은 황수건이 아닙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전에 있는 사람은 어디고 당신이에요?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성북동을 맡았는데요. 그럼 전에 있는 사람 누구? 전에 있는 사람은 어디를 맡았어? 이때 전에 사람은 황수건을 의미하죠. 근데 그는 픽 웃으며 자 이때 픽 웃는다라는 의미는 어떤 느낌일까? 오케이 여기는 비웃음이겠죠. 비웃으면서 아니 그깟 반편 어딜 맡깁니까? 배달부를 쓰려면 똑똑하지도 못하고 안 쓰고 말았었나 봅니다. 반편 무슨 단어라고? 바보. 그럼 바보 어떻게 맡깁니까? 라고 하는 이 배달부의 시선은 일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다른 보통 사람들. 다른 보통 사람의 시선은 황수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태도를 취했어요? 비웃음. 오케이. 반편. 또는 바보. 라고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적어도 서술자인 나는요. 황수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정, 연민. 혹은 호감. 긍정적 시선. 다르죠? 그럼 이 소설에 대해서는 이 소설은 이제 결과적으로 좀 있으면 이제 결과까지 가겠지만 도대체 주제가 뭘까? 주제가 뭘까? 황수건이 진짜 수건이 되는 거. 그거는 뭔가 공상과학 영화 판타지 소설이지. SF로 가야 되겠네. 그치? 우울한 수건이야? 도대체 이 소설은 우리한테 뭘 전달해 주려고 하는 주제의식이 생긴 걸까? 이런 맞아. 황수건이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연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거지. 또는 긍정적으로 바라봐줘야 되고 좀 따뜻하게 보듬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시선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주제는 그래서 외우는 게 아니라 항상 찾아내는 게 여러분들의 실력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보조 배달도 떨어졌어? 걱정하고 있네요. 여기에 심리는 걱정하는 거예요. 야, 그 돈 3원 받아갖고 생활한다는데. 일본 뭐 형님 내도 일을 하겠지. 그치? 그럼요. 여기가 따로 한국역이 된 걸요. 잘렸네. 자, 이렇게 되었으니 황수건이가 우리 집에 올 길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나도 가끔은 문안엔 다니지만 이때 문안은 어디라고요? 사대문 안에 도시, 시내. 그의 집은 내가 다니는 길 옆은 아닌 듯 길가에서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못 만나네요. 자, 나는 가까운 친구를 먼 곳에 보낸 것처럼 이라고 하는 비유법을 통해서 어떤 심리? 슬프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섭섭해요. 못 만나서 섭섭하고요. 슬펐어요. 그 당자와 함께 세상의 야박함이 원망스럽기도 하였습니다. 까지. 자, 요 당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당사자예요. 난 짧은
자, 한데 원망스럽까지 했습니다. 그 당사자와 함께 세상의 야박함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회와의 갈등이죠.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이런 황수건의 모습들. 그렇다고 사회가 이 사람들을 포용해주고 있니? 따뜻하게 바라봐주고 있니? 그러지도 않고 있지. 자, 한데 황수건은 그래 말대로 노랑수건이랑 온 동네 사람이 유명했대. 그래서 이제 황수건에 대한 일화를 서술자인 나가 듣게 되는 거죠. 오랜 사람이라면 먼저 웃고 대답하는 것을 나는 차츰 알게 됐어요. 들어서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잠깐씩 며칠 보기에도 그럴 거냐. 그에겐 우스운 일화라는 단어 영어로 에피소드가 몇 가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를 왜 이 중간에 삽입을 해줬을까? 황수건에 대한 옛날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주기 위해서. 삼산학교 급사로 있을 때는, 자, 급사라는 거는 학교의 선생님은 아니고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급식사. 급식사. 그거는 이제 조리사 분들이고, 급사는 뭐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혹은 뭐 경비 수의 아저씨 생각하셔도 되고요. 보안관 아저씨지, 학교 보안관 아저씨. 자, 시대에 삼산학교에 남겨놓고 나온 일화도 여러 가지라는데 그중 두어 가지를 동네 사람들한테 들어서 옮겨보면 역시 그때부터 이야기하기를 대단히 즐겨해서 선생님들이 교실에 들어간 사이에 손님이 오면은 앉아서 자기가 딱 앉아갖고 자기의 만담류의 산매경 그러니까 이야기가 만담으로 빠지는 거예요. 한 번은 도사무국 시학관이라고 하는 일제강점기 때 학교를 감시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왔을 때도 일본말은 잘 못하니까 이때 일제강점기 시기에 자꾸 일본말을 연습하면서 센세이 오하요 고자이마스까 아메가 후리마스 유키가 후리마스 히히라고 하는 요 말은요 선생님 안녕하세요까지 괜찮은데 비가 옵니다 눈이 옵니다 맥락이 뭐야 이건 도대체 아메가 후리마스 비가 옵니다 유키가 후리마스 눈이 옵니다 어떻게 하세요? 나 여기 써있고 나 제2외국어 일본어 했어 진짜요? 어 멋있어요. 어딜 쓰네 아까이도 모자이마스. 아리가또 아리가또 범인은 그걸 일부러 그렇다고. 자, 시약관도 인정이라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처음에 웃기겠지. 근데 10번이나 20번이나 되풀이해봐. 한번 바보가 와갖고 눈이 옵니까? 비가 옵니까? 웃기지 처음에? 또 와서 눈이 옵니까? 비가 옵니까? 좀 짜증나지? 눈이 옵니까? 야 그만해! 이런 느낌이겠지? 성인 날고 말았습니다. 자, 선생님은 아무리 기다려도 종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한 선생님이 종칠 것도 잊어버리고 손님과 앉아서 계속 눈이 옵니까? 비가 옵니까? 라고 반복하고 있었대요. 학교에 여러분들 이제 종 쳐줘야 되는데 요새는 종이 다 전자식 종이잖아. 옛날에는 띵동띵동 이렇게 타종을 해야 되거든. 종이 안 쳤대. 그럼 여러분들 45분 수업해도 듣고 막 2시간씩 수업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자, 그날 수건이는 선생님들 단단히 물리고 다시는 안 그러겠노라 했으나 버릇을 고치지 못해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과연 안 그랬을까? 그래서 쫓겨났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학교에서 이랬었다라고 얘기 잠깐 나왔었죠. 자, 너희 색시 달아난다라는 이런 일화는 그 말을 제일 무서워했대요. 근데 한 번은 선생님이 장난으로 야, 이런 따뜻한 봄날에 색시들이 달아날 거야. 이 동네에서도 달아나지 않았을까라고 하니까 황수건이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휘둥그레지면서 놀라면서 오후에 어서바삐 하악을 시키노 집으로 갈 양으로 하악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학교에서 하교하는 거. 그래서 50분 만에 치는 종을 20분 만에 쳤대.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학교에서 딱 이제 너무 달다. 끝나는 시간이 되기도 전에 종이 쳤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야? 뭐야? 집에 가자. 난리 났겠지. 학교가 또 뒤집어졌겠지. 자, 하루는 나는 거의 글을 잊어버리고 있었을 때 누가 나와요? 수건이가 찾아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일단 여기까지 읽고요. 황수건의 일화를 얘기하면서 이제 황수건이 잠깐 이제 뭔가 안 보여서 신문배달부에서 잘렸으니까 그리고 나서 황수건의 일화를 좀 넣어주면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아니 황수건이 다시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펼쳐지고 있죠.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읽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케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쭉 읽을 거니까 그리고 드렸던 문제들을 한번 쭉 풀면서 그 문제들에 대한 내용을 풀다 보면은 뒤에 있는 내용까지 이어질 거예요. 아직 안 읽었다면 오늘 안 읽어온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읽어오시도록 하고요.